네, 안녕하세요. 나무쌤입니다. 자, 오늘도 바로 한번 강의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저번에 광색소 배웠었어요, 광색소. 광색소 배웠었고, 이번에 엽록소까지 배웠었네요. 자, 이번에 볼 것은 이 카로티노이드라는 광색소입니다. 카로티노이드는 이제 지질을 나눌 때 이 이소프레노이드라는 게 있거든요. 이 이소프레노이드 화합물의 한 종류, 지질이다. 식물에게 노란색, 오렌지색, 적색 등을 나타내는 광합성 보조색소입니다. 우리가 그 엽록소 같은 경우에는 초록색을 반사한다고 했죠, 이렇게. 초록색을 반사해내고 나머지 빛을 이제 흡수를 하는데, 이 카로티노이드, 이 초록색까지도, 죄송합니다. 초록색까지도 흡수해냅니다. 이 카로티노이드가. 즉, 이 엽록소에서 흡수하지 못하는 빛들을 이 카로티노이드랑 이제 다른 그런 광색소들이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광합성 보조색소라고 하는 거고요. 빛을 더 효율적으로 인지하고 흡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색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광산화 작용에 의한 엽록소의 파괴를 방지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광산화 작용이란 뭐냐면은 빛을 이렇게 받게 되잖아요. 이거 먼저 설명드리면 안 되겠네. 자, 세상의 모든 물질은 뭐랑 뭐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었죠? 예, 제가 이제 기초 강의에 올렸었는데, 세상의 모든 물질을 쪼개면은, 플러스를 가진 원자핵과, 그 마이너스를 가진 전자들이, 요런 식으로, 이렇게 대전되어 있어요. 예, 요런 식으로 이렇게 대전되어 있는데, 이 광산화 작용이란 뭐냐면은, 이렇게 전자 껍질이라고 해서, 이 플러스 원자핵은 이제 가만히 있고요. 주변에 이 전자 껍질이라고 해서 이 마이너스 전자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런 구역이 있어요. 이런 구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8개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가장 안쪽에는 2개의 전자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쪽 바깥쪽 껍질부터는 이제 8개의 전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을 이제 옥텟 규칙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껍질들이 쭉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에너지가 큰 곳은 어딜까요? 이 바깥쪽일수록 에너지가 커요. 이 바깥쪽일수록 에너지가 큰데 원래 여기에 전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 전자가 일로 가는 현상들이 생겨요. 에너지를 받게 되면은 에너지가 더 높다고 했었죠. 이것을 뭐냐고 하냐면은 들뜬 상태라고 합니다. 들뜬 상태. 그래서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자, 요렇게 다시 지워볼게요. 광산화 작용이란 이렇게 돼 있던 녀석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전자가 있던 애가 있었는데 빛을 받습니다. 빛을 받아서 이 빛에도 에너지가 있죠. 이 에너지를 받아서 이 전자가 에너지가 높은 수준의 단계로 올라가서 이 들뜬 상태를 만듭니다. 이 들뜬 상태인 물질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반응성이 굉장히 커져요. 반응성. 이 주변이랑 막 반응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안정적이지가 않거든요. 가장 안정적인 상태는 이렇게 있을 때가 가장 안정적인데 갑자기 이 바깥쪽 껍질로 가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빨리 이 안쪽으로 들어오고 싶어 하겠죠. 이 안쪽으로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무언가랑 반응을 해서 이 안쪽으로 들어오면 에너지를 얘가 얻어서 지금 이쪽으로 온 거잖아요. 다시 에너지를 내뿜어야 됩니다. 무슨 형태로 내뿜냐면은 이 빛의 형태로 내뿜어요. 이 빛의 형태로 내뿜으로써 에너지 준위가 약해지는 상태로 가야 되고 이 약해지는 상태로 가면은 안정해지기 때문에 모든 물질은 안정을 찾기를 원하기 때문에 일로 가려고 합니다. 일로 가려고 하는 도중에 이 광산화 작용의 이제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자 여기 있던 놈이 자꾸 일로 가려고 하니까 무언가 반응하려고 하고 이 반응을 엽록소도 그렇고요. 세포막도 그렇고 막 그냥 갖다 반응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파괴가 됩니다. 너무 강력한 반응성 때문에 파괴가 된다. 요것을 우리가 이 광산화 작용에 의해서 엽록소가 파괴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거를 이제 막아주는 게 이 카로티노이드다. 네. 어떻게 막아주는 것까지는 저도 공부를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카로티노이드는 그런 광산화 작용을
막아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나무쌤의 이것만은 꼭꼭꼭 한번 볼까요? 이제 광색소가 있고요. 광색소는 색소 단백질마다 흡수할 수 있는 빛의 색이 있으며 대표적으로는 엽록소는 적색빛과 청색빛을 대부분 흡수하고요. 그 초록색을 반사하죠. 그래서 식물의 잎은 이제 초록색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식물의 잎에는 굉장히 많은 엽록소들이 있고 이 엽록소들이 이 초록색 빛을 반사해내기 때문에 우리 눈에 초록색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 색소 단백질 같은 경우는 빛을 흡수하면 물리화학적 반응을 일으켜 다양한 생리작용이 일어날 수 있게 해줍니다. 즉, 빛을 세포 내의 신호로서 전달하여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변화를 일으키는 게 색소 단백질의 역할입니다. 그럼 이 광색소가 신호를 전달했습니다. 어떤 방법을 신호 전달하냐면은 광색소가 빛을 신호로 바꾸면 이 호르몬의 분비를 유도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빛을 많이 받게 되는 상황이면은 생장 촉진 호르몬인 옥신 분비를 유도하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다양한 분비를 유도하게 되는 거고, 이 호르몬은 이 세포 막에 있는 이 단백질들과 결합해서 각각 상황에 맞는 변화를 이끌어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식물 변화 시스템이에요. 어쨌든 광색소 이렇게 봤고요. 다음 넘어가 보죠. 자, 단어에 대해서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위에서 나왔던 단어들인데 제가 무슨 단어들인지 용어 해설을 잠깐 간단히 해드릴게요. 아까 이 폴리펩타이드라는 용어가 나왔었어요. 이게 아마 피토크롬에서 아마 나왔을 겁니다. 이 폴리펩타이드는 폴리랑 펩타이드로 나눠서 보셔야 되는데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으로 결합된 것을 말합니다. 아미노산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이 아미노산은 이 아미노기 그리고 이 카복식이 이렇게 두 개의 기를 가지고 있어요. 두 개의 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아미노산, 이 전체가 아미노산이거든요. 이 아미노산인데 다른 아미노산이랑 결합하면은 이제 단백질이 돼요. 근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이 다른 아미노산의 아미노기와 이런 식으로 결합하거든요. 카복식이와 아미노기 이게 두 개가 붙으면서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쭉 결합을 해나가게 되는데 요게 이제 단백질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면 뭐가 나오냐? 이제 물이 생성이 됩니다. 요게 이 펩타이드 결합의 특징이고요. 네. 그리고 이 폴리펩타이드라는 이 폴리라는 말은 무수히 많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펩타이드 결합이 무수히 많게 이렇게 돼 있는 것을 그냥 폴리펩타이드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펩타이드 결합은 아미노산이 이제 결합해서 단백질을 만드는 그런 결합이라 보시면 되고요. 광색소는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었죠. 흑광전점 이것도 나왔는데 흑광전점이란 말은 빛이 가장 많이 흡수될 수 있는 파장. 네. 다음 이제 극성과 비극성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극성과 비극성. 대표적인 극성으로는 이 물이 있습니다. 물이 있는데 물로서 이제 극성을 설명해낼 수가 있어요. 물은 이렇게 돼 있고 이런 식으로 수소가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우리가 H2O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결합이 되어 있는데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 산소에는 마이너스 전하가 흐르고요. 수소에는 플러스 전하가 흐릅니다. 근데 사실 세상에 어떤 물질들도 다 안정하기를 원하거든요. 안정하기를 원해서 이 전화적으로도 굉장히 안전하기를 원해요. 다 중성이 많아요. 중성. 이 화합물들에는 중성이 많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같은, 전화적으로도 같은 이 중성이 많은데 얘는 왜 극성을 띠고 있을까? 왜 극성을 띠고 있을까 보면은 이게 바로 전기 음성도라는 게 있어요. 전기 음성도. 전하를 끌어당기는 성질, 전하를 끌어당기는 그 크기, 전하를 누가 더 잘 끌어당기냐 이런 차이에 따라서 전기 음성도를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이 산소가 전기 음성도가 굉장히 강하고요. 이 수소는 전기 음성도가 낮습니다. 이 산소가 전기 음성도가 높다 보니까 이 수소에 있는 이 수소에 있는 마이너스 전하를 이렇게 끌어당기는 거예요. 끌어당기다 보니까 이 산소에는 마이너스들이 대전되고
이 마이너스 전하를 뺏긴 이 수소들에서는 플러스가 대전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둘 다 가지게 되겠죠. 이 성질을 뭐라고 하냐면은 극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질을 극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질의 일부는 플러스, 일부는 마이너스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둘 다 가지고 있는 상태, 극성이고,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는 상태를 우리 극성이라고 하는데, 극성인 물질과 극성인 물질은 서로 굉장히 잘 섞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에 잘 녹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이 극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극성을 가진 물에 이렇게 잘 서로 혼합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자, 다음 비극성. 정기적으로 편향되지 않은 상태. 네, 비극성이란 말은 이렇게 정기적으로 편향되어 있지 않은 상태. 어떤 쪽은 마이너스로, 어떤 쪽은 플러스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 정기적인 성질을 뜨지 않고 비극성인 물질은 물에 잘 녹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비극성인 물질이 이 기름입니다. 기름. 물과 기름은 완전히 극과 극이죠. 이렇게 보면 되시고. 자, 오늘 여기까지 배웠고, 오늘은 좀 개념 설명하는 부분이 많았네요. 자, 다음 시간부터 정말 이 수목 생리학이 중요한 광합성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